네, 혜란이 앙컷이 설친다는 발언을 해서 지금 당원권 정지의 중징계를 받은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을 개딸들이 옹호에 나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강욱이 뭘 잘못했다고 정지를 시키냐. 그러면 동물을 칭할 때 순놈 암놈이라고 하지. 여성님 남성님이라고 하냐. 이렇게 막 옹호에 나섰는데 이원욱 의원을 비롯해서 비명계 인사들이 이 같은 강성 팬덤의 움직임에 대해서 지도부가 중심을 잡아줘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나섰는데 혜라님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아니 징계 결정 이재명 대표가 내린 거잖아, 그치? 네.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잖아. 개딸은 이재명을 지지하는 모임이 아니라니까. 민주당은 내 거야. 민주당은 흔들고 싶은, 지배하고 싶은 애고야.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자기 사법 리스크 때문에 굉장히 약자만 올라와서 개딸한테 이렇게 의지를 했어. 의지하고 그들의 비호를 받은 만큼 이번에는 개딸 때문에 가장 힘들 거야. 말 안 들어줄 거야. 다른 의원들은 말 듣고 따라와도 비명계 이상으로 안 들으면 안 들었지. 저렇게 막 공격하잖아. 오히려 이재명 대표 지지한다. 그래, 그런 발언 하면 안 된다. 힘을 실어주는 게 아니라 막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잖아. 왜 그러냐 하면 개딸이 좋아하는 건 미움이야. 자기들은 민주당이 옳다. 민주당이 표를 얻겠다. 근데 사실은 들어가 보면 민주당은 왜 있는 당이야? 그 민주당 국회의원들 왜 존재해? 국민을 보고 국민 민생을 법안을 제정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려고 정치를 하는 거거든. 근데 민주당을 어디를 보게 하고 있어? 여당 그리고 대통령과 영부인 공격하면 좋아하잖아. 그걸 못하게 한다고 난리치잖아. 잘못하고 있는 건 뭐냐면 국민의 의식을 안 했기 때문에 문제인 거야. 앙컷 발언을 자기들끼리 술자리에서 했어.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쳐. 국민이 엄연히 다 보고 있는 북콘서트에서 국민 보는데 국민을 전혀 인식하지 않은 거 아니야. 오히려 그냥 미움에 빠져서 내 미움질하는데 막 골몰에 있는 당이야. 국민이 어떻게 지지하겠어. 국힘도 그래서 지지 안 하는 거야. 내가 얘기할 때 뭐라 그래. 국힘도 자기 할 일만 하고 민주당이 지랄을 하건 말건 듣지 말라고 하잖아. 국민만 보는 행보를 하면 박수 받아. 근데 미움을 쓰고 서로 싸우면 서로 자기들끼리 보지. 국힘은 민주, 민주는 국힘. 둘이 서로 미움으로 사랑에 빠졌어요. 국민은 따로 두고. 그러니까 버림받은 국민이 둘 다 저것들을 미워하는 거 아니야. 안 봐주니까. 국민을 쳐다보고 국민이 뭐 불편한가, 부모가 자식들이 어디가 힘든가 이거 해야 돼. 둘이 막 싸우는 부모 밑에 자란 아이들은 다 애정결핍. 둘이 서로 미움으로다가 상대만 봐줘. 이러고 있는 거야. 상대만 보고 공격하라고. 왜 그렇게 미움을 좋아하느냐. 미움이라고 쓰고 이겼다고 읽지요. 미움을 쓸 때 되게 이긴 마음 올라와. 그렇게 격한 표현을 할수록 수치를 심하게 줄수록 이겼다는 마음. 내가 승자된 것 같아. 이러니까 나라 전체가 마음 공부를 안 하니까 이게 미친 마음인지 모르는 거야. 빨간색을 보고 파란색이라고 하는 거와 같아. 분명히 미움을 써놓고 나서 이건 이겼다. 이렇게 생각. 승자 마음 올라오니까 모든 에고는 이기기 위해서 살거든. 그래서 삶에서 패배한 루저일수록 실패자일수록 미움 쓰는 걸 좋아해. 왜냐하면 자기가 언제 이긴 마음 느끼겠어. 그래서 사회적 약자라고 하는 분들이 되게 입이 거칠고 시장통 가봐. 막 머리 끄들고 싸우고 막 이겨먹으려는 그 미움을 써. 미움을 쓸 때 이겼다고 느껴. 약간 그 상류층에서는 미움을 수치라고 하면서 절대 미움 안 쓰고 고사함을 붙들고 있고, 하루층이라고 여기는, 자기는 실패하고 약자라고 여기는 분들은 그 미움을 붙잡고 이긴다고, 이겨먹겠다고 하면서 막 더 수치 주면서 막 머리채를 잡고 싸워. 그러면서 이겼다는 마음을 느껴. 왜? 삶에서 늘 졌다는 마음을 느꼈거든. 그러니까 이기는 마음은 이렇게 싸우고 미워할 때. 개딸들도 그런 분들이야. 진 열등의 마음이 크니까 그 사람들도 막 싸워서 미움 쓰고 상대를 막 저급하게 앙컷이라고 수치 줄 때 통쾌함을 느끼는 거야. 그게 미움이고 엄청난 수치인데 이겼다고 느끼면서 신나지. 이렇게 신나는 이겼다는 마음을 느끼게 해주는데 저 사람이 왜 나빠? 계속 해야지 이러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해서 계속 미움질만 하는 정당은 국민이 필요 없다고 낙인 찍어서 버리게 되겠지. 국민을 봐야 되는데 싸움질만 하는 정당이 뭐가 필요하겠어. 군소정당으로 전락하게 될 거야. 이재명과 개딸당이 되고, 그래서 군소정당으로 전락해. 이재명은 개딸을 등에 업을 때도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 사람들을 업어야 되는데 그냥 그 사람들이 강해 보이니까 그 팬덤층을 계속 키워온 게 이재명 대표야. 초장에 그걸 못하게 하고 이랬어야 되는데 그냥 받아주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자기는 비호받지만 자기가 권력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그들이 벌써 월권을 행사하고 이재명 대표를 지배하게 된 거야. 약간 자승자박처럼. 그렇지. 그래서
개딸당이 된 거고 본인이 이재명의 당의 사회화를 하려고 하니까 집착이 세면 내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폭망이라고 그랬지. 내가 이재명의 당으로 사당화시켜서 민주당을 갖겠다고 하니까 개딸한테 뺏긴 꼴이 된 거야 이제. 뺏겨서 개딸당이지 이제 이재명 당도 아니야. 개딸이 가만 안 있을 텐데 이재명이 이렇게 했는데 난리치잖아. 그치? 계속 개딸과 이재명에 의해서 장악돼서 이런 식으로 미움 쓰고 이거 좋아하면 우리 상식적인 국민들은 저거 미쳤구나. 버리게 될 것이고 여당에는 완전히 꽃놀이 패지. 내년 총선에 계속 이렇게 해주신다면 내년 총선에서 이기는 거야. 그냥 어부질이야. 그래도 척을 하잖아. 여당은 그래도 완전히 이렇게 대통령이 사과하고 이건 안 해도 혁신위원장 모시고 뭔가 이렇게 신용을 해. 그나마 미움질은 안 하거든. 근데 이재명과 개딸은 어때? 계속 미움질하고 그게 또 뭐가 문제냐고 그래. 고치려고 하는데 이런 식의 당을 왜 보겠어? 미움질하는 거 구경하고 있게 생겼어? 국민이? 민생 법안 제정하고 국민을 바라보는 당을 원하는데 특히 이 양당 체제에서는 미움을 안 쓸 수가 없는 거야. 서로 이겨먹으려고 경쟁하다 보니까 날마다 미움 쓰게 돼 있어. 당은 없어져야 돼. 그냥 정쟁의 매몰이 돼버려서. 그렇지. 네. 그래서 국민을 안 봐. 국민을 봐줘야 되는데 국민을 안 보고 거기에 매몰돼 버려. 그래서 늘 국민만 보는 게 정답이야. 국민을 보면 어디에도 끌려가진 않거든. 그렇게 미움에 끌려가지 않아야 돼. 응? 근데 여당에서도 윤 대통령이 싸워라 이러지 않았으면 그래서 계속 국민만 보고 낮은 자세로 행보를 했으면 지금쯤 지지율이 높았을 거야. 근데 싸워라 하는 바람에 여당이 국민을 안 보고 야당만 보고 계속 정쟁을 하는 바람에 지지율도 엄청 떨어진 거고 윤 대통령도 국민만 봤으면 이런 일이 안 생겨. 국민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했으면 돼. 근데 일본만 보고 미국만 봤어. 강대국이니까 그들만 보면 될 것 같아. No. 오직 정치인은 자국민만 봐야지 이기는 거야. 마지막은. 근데 아무리 강대국도 다른 나라를 쳐다봐. 정치인이 왜 존재하는지를 잊어버린 거지. 대통령이 왜 존재해? 국민을 위해서. 국민만 보라고. 모든 정치인과 대통령은 그래서 존재하거든? 딴 데를 보는 순간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일본을 보고 그들과 동맹했다고 그거에 너무 집착하니까 국내에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언젠간 날 알아주겠지. 뭘 알아줘. 결과가 지금 어떻게 처참하게 되고 있어. 중국에서 미국, 일본은 만나줘도 윤 대통령 안 만나주잖아. 버림받고 있고. 미국, 일본은 한국 옹호하기 위해서 중국과 척지고 있나. 처음에 척지기 시작한 게 미국이 척을 지니까 따라서 척진 거 아니야, 윤 대통령이. 근데 지금 미국은 중국과 잘 지내고. 잘 지내잖아. 그러니까 그게 늘 중립을 지켜야 된다고 내가 그렇게 얘기했잖아. 쇼츠에서. 외교만 나올 때마다. 근데 중립을 안 지키니까 낙동과 오리알 신세 됐지? 국민 뜻을 안 보는 지도자는 결국 이렇게 되는 거야. 거기에다 내년에 트럼프가 될 확률이 높은데 트럼프가 되면 미국한테도 버림받아. 어떻게 되는 거야? 정치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 국민만 봐야 되는 거. 되게 중요하죠. 삼성 아까 쇼츠 찍었는데 삼성이 애플과 중국을 이기려면 샤오미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들을 보면 안 돼. 소비자를 봐야 돼. 휴대폰을 주로 쓰는 소비자를 보고 그 마음을 이해해줘야 돼. 정치인은 자국민을 봐야 돼. 근데 그걸 위배해. 아무리 강한 사람을 쳐다봐도 소용. 아니 애플과 샤오미를 삼성이 앞만 쳐다봐도 이길 수가 없어요. 소비자를 쳐다보고 소비자의 니즈를 파악하는 게 이기는 길이야. 근데 경쟁하려고 걔들을 쳐다봐? 내 친구 중에 그런 애가 있었어. 나랑 1, 2등을 다투던 애였거든. 네. 중학교 때. 근데 걔는 맨날 오면 물어봐. 너 어젯밤에 몇 시간 잤어? 그래서 모르겠는데? 그걸 몇 시간 잤는지 애가 기억하냐고. 그래서 모르겠어. 너 왜 궁금해? 그때 궁금하대. 그래서 어제 9시에 잤나? 뭐 이렇게 이제 내가 얘기를 해주면 애들이 와서 그래. 얘 제가 너 감시해. 얼마나 공부하나. 그래서 네가 9시에 잤다고 하면 10시에 자고 쟤는 네가 12시에 잤다고 1시에 자고 공부해. 그때는 나는 신경도 안 썼어. 경쟁 의식 자체가 없으니까. 그러거나 말거나. 단 한 번도 걔가 날 이긴 적이 없어.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걔는 경쟁식으로 나만 쳐다보고 아니 내가 모르면 더 공부하고 공부할 때 알면은 빨리 자는 거지. 그래야 내일을 위해서 좋지. 그렇잖아. 자기와의 경쟁인 거야. 자기와의 경쟁은 내가 하는 어떤 일에 대해서 그 일이 꼭 필요한 사람들이나 내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를 주는 그런 곳을 쳐다봐야 돼. 늘 정치인은 국민을 봐야 되고 그 휴대폰을 만드는 사람은 휴대폰을 사용하는 사용자를 봐야 되고 그걸 잊으면 안 돼. 스승은 제자를 봐야 되고 제자는 스승을 봐야 돼. 그 말을 듣고 학생은 선생님, 선생님은 학생, 부모는 자식, 자식은 부모. 자기 일할 때는 그 일의 그 분야 집중력이 되게 중요한 거죠. 근데 엉뚱한 곳을 쳐다볼 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지금 엉뚱한 걸 쳐다보고서 미움질을 해. 그것도
쳐다보고 그걸 사랑하고 집착해도 문제가 생겨. 그래도 내 뜻대로 안 돼. 그래서 열등에 집착한 폭망이라고 하잖아. 집착하면 폭망한다고. 사랑으로 집착해도 폭망하는데 사랑으로 집착도 아니고 미움을 써, 개미움을. 폭망이지. 내년에 이기는 게 아니라 승자의 저주가 통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정치는 누가 더 못하나의 경쟁 같아. 잘하는 것도 안 바래. 실수만 안 하고 똥볼 안 차고 그냥 평범한 국민의 의식만 돼도 이기는 거야. 의식 수준이 더 낮아, 국민보다. 정치인이. 그러면서 정신승리해. 우리는 높은 사람들이고 국민은 개돼지고 우리가 더 위에 있다고. 뭐가 착각해? 공부가 의식이 아니거든요. 돈이 의식이 아니거든요. 권력이나 명예나 인기가 의식이 아니거든. 얼마나 집중력 있게 내가 하는 역할을 제대로 내가 봐야 할 곳을 보면서 하고 내가 거리를 두고 집착할 때 하고 거부할 때 거부하면서 적당하게 하느냐. 무조건 빠져서 집착하거나 무조건 미움 쓰거나 하지 않느냐. 요게 의식의 수준이거든. 전혀 못해요, 그걸. 그래갖고 정치권이 이렇게 엉망이고, 위대한 이슈를 내가 늘 10년을 보라고 하는 게, 내가 말한 걸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중립 애교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국제 정세를 모른다고. 뭘 몰라요. 마음의 이치가 국제 정세를 다 만드는 거야. 날마다 미국, 일본에 함몰돼 있다. 지금 봐. 어떻게 돼 있나. 그리고 내년 되면 더해.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 완전히 미국한테도 버림받으면, 이게 항상 중도적인 입장에서 그런 마음가짐. 그렇다고 해서 중립을 유지한다고 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쩔쩔매는 등신을 해도 안 되는 거야. 중립적인 마음으로 미움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내가 할 말을 딱딱 해주는 게 또 중립외교예요. 그걸 딱 할 수 있는 게 가장 높은 의식 수준이야.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내가 할 말을 딱딱 해줘. 강대국이나 약소국한테도. 그럴 때 그 나라가 인정받고 전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나라가 돼. 근데 거기까지도 안 바래. 막 미움 쓰고 집착하면서 편향으로 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지난번 문재인 정부 때는 중국과 북한 편향으로 가서 그게 문제였는데 이번에는 미국하고 일본으로 너무 간 거지 또. 그러면 다음번에는 또 어떻게 돼? 중간에 있어야 돼. 항상 어느 쪽으로도 안 치우치고. 중국과 북한과 미국과 일본과 어떤 나라에도 우리가 주권국가라서 할 말을 딱 해야 돼. 무시당하면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아무리 친해도. 그리고 나랑 사이가 안 좋아도 올바르다고 생각하고 맞다고 생각하면 얘기해줘야 되고. 항상 이 중립이 되게 중요하죠. 한 개인도 똑같아. 여러분이 나이가 조금 드신 분들은 내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약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못 살까? 이런 분들은 가만히 생각해봐. 내 마음이 중립을 유지하고 살았나? 좋을 때 너무 좋아서 다 될 것 같고 조금만 안 좋으면 한숨을 쉬면서 금방 포기하고 막 안 된다고 하고 이런 분일수록 삶이 아파져요. 아주 좋은 일이 생겨도 그래 한때 이럴 수 있겠지 하고 그 마음을 좀 내리고 아주 나쁜 일이 생겨도 그래 호사 담아야 좋은 일 생기려고 이러는 거야. 이거 지나가면 좋아져 하면서 그 아픔을 받아들이면서 피하지도 않으면서 극복하고 용기 있게 살아가고 이랬어야 되는데 막 좋을 때는 하늘 높이 떠서 내가 막 세상 끝까지 갔다 또 아래로 내려쳤다가 금방 좋은 일 생길 것처럼 난리쳤다. 이 마음이 일희일비하는 마음에 끄달려 가면서 그 마음을 알아차리지도 못하면서 자기 마음을 중도로 유지를 안 시키면서 일희일비하면서 살아온 인생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폭망이야. 정치인들이 그래서 폭망인 거야. 내가 그걸 알려주는 거거든. 그걸 참 알기가 어렵거든요. 알아듣기가. 한 5년은 들어야 알 거야. 우리 구독자님들이 내 방송을 위대한 이슈로 5년 정도 들으면 이제 감이 와. 더 빨리 알아듣고 싶으시면 영채마을 홈페이지에 오시면 3박 4일 마음 깨우기 명상이 있어요. 막개명이라. 거기 오시면 더 빨리 할 수 있죠. 자기 마음을 중도로 잡는 법. 좌로도 우로도 위로도 아래도 치우치지 않고 이렇게 살 때 제가 그 방법으로 해서 성공적으로 살아왔고 흔들리지 않고 강자로 살 수 있었던 거거든. 그 비결을 알려주려고 위대한 이슈를 만든 거고 정치인들만 알려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제일 관심 있는 층은 마음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야. 정치인 중에서도 마음이 관심이 있는 분은 제 방송을 듣고 자기 마음을 딱 보면서 행보를 해가면 큰 정치인으로 성장해 있을 거예요.